송은재TV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이번 설 밥상머리에는 어떤 화제가 오를까? 누가 뭐래도 이재명의 각종 범죄 비리일 것입니다. 이재명의 이 비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걸려있는 것은 선거법 위반은 재판 중이고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집중되고 있는 것은 성남FC와 대장동, 그 다음 김성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인데 오늘 결정적인 얘기들, 결정적인 법정 증언도 나왔고 검찰의 수사 관련해서 보도도 나왔습니다. 법정 증언에서 대장동 일당이 당시에 이런 말을 했다. 이 대장동 설계 기획을 한 것이 모두 이재명인데 이재명이 천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민간이 대장동 일당이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이 설계, 이 자체를 이재명이 하면서 굉장히 천재적이지 않느냐. 결국 이재명이 천재적인데 범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법정 증언으로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이재명은 굉장히 영리합니다.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면서 이게 나중에 재판까지 갈 것을 모두 예상을 하고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가, 법정에서 어떻게 다툴 수 있는가까지를 계산해서 도둑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모든 국민들이 보고 있는 이재명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보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언제까지 이재명 해야 되느냐? 이재명의 저 파렴치한 행동을 지켜봐야 되느냐? 적어도 내년 총선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재판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지지율이, 민주당의 지지율이 폭락을 해서 민주당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재명을 쫓아내더라도 올해 안에 아마 쫓아낼 것이다. 그래도 내년 총선까지는 이재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성남FC 관련해서도 협찬금을 받았는데 이 협찬금을 이재명 자신의 주머니에 넣지는 않았다. 성남FC의 운용자금으로 썼다. 그래서 이게 뇌물이 될 수 있느냐? 뇌물이 됩니다. 제3자 뇌물인 것입니다.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이렇게 광고비로 받아서 그걸 모두 성남FC의 운용자금으로 썼다 해도 제3자 뇌물입니다. 부정한 청탁, 이런 행위를 없애기 위해서 이 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재명은 이제 10여 년 전에 이게 재판에 걸릴 것이다까지를 예상을 하고 그 당시부터 많은 장치들을 해 놓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제 그 이재명이 해놓은 그 장치, 이재명이 천재적이다 했는데 영리합니다. 그 장치들을 뚫고 범죄를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두 가지를 밝혀내야 합니다. 하나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 이 연관관계가 있다.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자료도 증거도 확보해야 하고 이 연관관계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이재명이 개입한 자료, 서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남FC에는 이 두 가지 자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네이버 직원이 보고를 한 그 자료, 그 자료에 성남시가 어떤 요청을 했고 정진상이 어떤 요청을 했고 그 요청의 대가로 협찬을 해야 한다라는 게 있고 성남시청의 내부 자료에 이재명이 사인까지 한, 또 이재명이 메모까지 한 자료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재명이 방패막이를 쳐놓은 것을 검찰이 뚫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김성태의 쌍방울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재명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느냐라는 겁니다. 이 결정적인 증거들, 수많은 검찰 출신들이 쌍방울의 사회이사로 일을 했고 변호사들이 일을 했고 이재명 관계되는,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을 해준 증거는 아직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 밝혀질 것이고 쌍방울과 관련해서는 불법 대북 송금입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에 쌍방울의 김성태가 북한 인사를 만나서 수십억 원의 돈을 건네줍니다. 그게 왜 건네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은 대북 사업을 위해서다라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돈의 규모가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문재인 정권, 문재인이 김정은을 만나고 한 그런 쇼, 평화쇼의 대가 아니었느냐, 또는 이재명과 관계된 대북 코인 사업까지 드러나 있습니다. 이재명이 자신이 집권한 뒤에 또 집권을 위해서 북한 측과 뭔가 거래를 하지 않았느냐.
그 대가가 아니겠느냐. 이 부분이 밝혀지게 되면 이제 이재명과 문재인, 북측과 어떤 긴밀한 관계를 해왔는지가 드러난다. 그래서 굉장히 폭발력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이렇게 이재명이 쳐놓은 방어막, 영리한 방어막을 뚫어야 하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길어지는 것인데 이제 대장동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재명의 측근들 대장동 일당이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배임,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뇌물이나 정치자금 위반, 이 부분은 이재명의 측근들만 드러나 있습니다. 정진상, 김용. 그 다음 유동규나 김만배 등이 1년 전부터 재판을 받아오고 있고 이재명이 지금 오는 28일 검찰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게 되는 그 핵심적인 것은 배임입니다. 배임. 배임은 이미 재판이 오래 진행이 됐습니다. 이 배임에 있어서 가장 핵심 주범이 누구냐? 이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을 빼고는 이 배임을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지금 이재명이 28일 검찰 출석을 나가는 것을 두고 하루만 이렇게 조사를 받고 말겠다. 출석 일자도 검찰에서는 27일 나오라고 했는데 28일로 바꾸고 검찰에서는 이틀 조사를 해야 한다. 만약 하루 해야 된다면 2번에 걸쳐서 해야 된다. 이재명은 이렇게 검찰 출석은 하는데 하루만으로 출석을 끝내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남FC 검찰 출석했을 때 그 태도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석해서 다른 답변은 거의 하지 않는다. 자기가 할 말, 진술서 준비해 가서 자기가 할 말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장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할 말만 하고 말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의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이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것은 검찰이 이재명을 불러서 이틀 또는 길게 조사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배임에서 나아가서 뇌물, 정치자금 모두를 지금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대장동 위례 관련해서 양도, 사건의 양도 어마어마한 데다가 이재명은 그걸 피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남FC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의 이런 영리한 전략이 읽히는데 이게 검찰에 의해서 박살이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검찰이 이미 이재명의 대장동 배임에 대해서는 성남FC처럼 증거를 확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오전에 드러난 것입니다. 배임은 자신이 맡고 있는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이 맡은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회사나 조직,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입니다. 이재명은 성남시장이었습니다. 성남시장으로서 자신이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 지금 이게 배임입니다. 이재명의 배임, 오늘 오전에 거의 증거가 모두 드러났습니다. 증거와 증언 드러났습니다. 대장동 일당이었던 정민용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이었습니다. 이 정민용이 배임 관련해서 오늘 열린 재판에서 법정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유동규 본부장이 자신에게 한 말이다. 대장동 사업에서 공사가 확정 이익을 받아오는 부분은 이재명 시장이 설계하고 지시하셨다. 유동규가 이런 말을 했다. 천재적이지 않느냐 이재명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확정 이익으로 결정하는 것.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는 1,800억 원을 정확하게 결과가 어떻게 되든 사업 결과가 어떻게 되든 대장동 개발을 통해서 그 이익 가운데 성남시가 받는 것은 1,800억 원. 나머지는 모두 대장동 일당이 챙기도 된다라고 이렇게 설계를 한 것이 이재명이다 라는 증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배임에 있어서 지금 대장동 일당이 1년 가까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증언입니다. 오늘 오전에. 배임은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일을 잘못해서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것입니다. 이 결정, 이 모든 기획, 설계, 결정은 이재명이 했다라는 오늘 증언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 모든 결정을 했을 것이다. 당연히 시장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내용 중에 확정이익이라는 게 있고 변동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을 하면서 굉장히 큰 이익이 발생할 것이 거의 분명한데 이재명은 이걸 이례적으로 확정이익으로 설계를 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성남시가 받을 이익은 1,800억 원, 나머지는 모두 대장동 일당이 가져가라. 초과 이익 환수도 삭제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오늘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재명이 계속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정이익으로 해야 사업이 잘못돼도 성남시가 1,800억 원은 확보할 수가 있다. 그 다음 초과이익 환수 부분, 이 부분을 삭제한 것은 초과이익 환수라든지 변동이익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사업자들이, 대장동 개발하는 사업자들이 비용을 부풀리고 이러는 많은 폐단들이 있더라. 자기 변명으로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검찰은 이재명의 이 방패를 어떻게 뚫어야 하느냐. 성남FC와 똑같은 경우입니다. 성남FC 경우에 이재명은 계속 이 연관성이 없다라고 합니다. 특혜를 준 것과 광고비를 받은 것 연관성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걸 뚫어내기 위해서는 특혜를 줬다라고 하는 사실도 밝혀내야 하고 여기에 이재명이 관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밝혀내야 합니다. 똑같은 경우로 대장동에 있어서도 오늘 오전에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냈다라고 하는, 검찰이 이미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SBS의 보도였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재명의 방패를 뚫어내기 위해서 검찰이 확보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이재명이 대장동을 위해서 특혜를 주는 상황에 어떻게 개입되어 있느냐, 그 증거를 찾아내는 일입니다. SBS가 보도를 했습니다. 검찰이 이미 확보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증거를. 그 증거가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재직할 당시에 대장동 일당에 불리한 내용이 담긴 보고서는 이재명이 직접 X표로 표시를 하고 거부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다른 이재명의 스태프들이 성남시에 이미 모두 결정을 한 사실을 이재명이 최종 대장동 일당에게 불리한 내용은 X표를 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재를 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문건을 이미 검찰이 확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내용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성남FC 관련해서도 이재명이 메모를 남깁니다. 그 서류에 이 특혜를 주는 대신 이 이익을 어떻게 환수할지를 고민해봐라. 궁리해라. 이재명이 개입하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대장동 일당들이 굉장히 많은 이익을 얻었는데 이재명은 여기에 어떻게 직접 개입이 되어 있을까? 많은 진술, 증언들은 있습니다. 자료가 나와야 합니다. 증거가. 그 증거를 검찰이 확보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대장동 일당에게 불리한 내용은 결재를 하지 않고 거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X표를 친 그 자료를 검찰이 입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X표를 친 이 자료의 내용은 이겁니다. 대장동 일당이 지금 대장동을 개발을 하면서 땅을 수용하는 방식이 있고 다른 땅을 대신 주는 방식이 있다. 이게 지금 공익 환수 부분입니다. 공익 환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대장동 일당이 원하는 것은 다른 땅을 대신 주는 이런 혼용하는 방식을 원했다. 그러니까 다른 땅을 대신 주는 이런 혼용 방식, 이 부분을 대장동 일당이 원하고 있으니까 땅을 단지 수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X표를 치고 거절했다. 이재명이 직접 개입해서 성남FC의 경우처럼 직접 개입한, 그래서 대장동 일당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이 구조로 만든 그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구조는 똑같습니다. 성남FC나 대장동이나 규모와 그 범죄, 죄질이 크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재명이 이 부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결정적으로 성남FC의 경우처럼 대장동의 경우도 이재명이 대장동 일당에게 엄청난 수익을 주는 설계를 했고 자신이 직접 개입해 있는 그 자료를 증거로 검찰이 압수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28일 검찰 조사에 나가서 할 말도 없는 겁니다. 성남FC와 똑같은 겁니다. 자신의 변명만 이야기하고 더 조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이제 뇌물, 정치 자금까지 번져갈 것이다. 이재명의 전략이 읽히는 대목입니다. 이재명은 성남FC의 경우처럼 이 대장동의 경우도 배임에서는 최소한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재판에서 다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또 쌍방울입니다. 쌍방울도 이런 구조로 이재명이 김성태와 일면식도 없다. 만날 이유도 없었고 만나지도 않았다라고 했다가 전화통화는 했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재명이 영리하게 방어막을 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쌍방울은 대북 송금이라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불법 대북 송금 문제가 있어서 이재명이 그 부분을 빠져나가기는 방어막을 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대장동이 정치자금 뇌물까지 가지 못한다면 그 부분의 핵심 키는 김만배의 진술입니다. 가지 못한다면 성남FC나 대장동의 배임 이 부분은 법정에서 다투게 될 것이다.
쌍방울이 가장 심각하다.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이 부분을 이재명이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